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이자 혹시 앞으로 더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대출금리 정말 오를까요? 먼저 지금 우리 현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손님을 받을수록 오히려 손해라서 저녁 장사를 접었다.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고요. 또 점심값이라도 아껴보려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들도 많아졌다고 하죠. 정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개인의 어려움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요. 곧 2천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출금리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미래 금리를 예측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현실의 무게부터 제대로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천조 원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압박을 주고 있는지 그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한국은행은요,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이유와 또 내려야만 하는 이유 사이에서 그야말로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원화 가치를 지키고 또 높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다간 경기가 완전히 침체될 수 있다. 또 이자 부담 때문에 가게가 무너질 수 있으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거죠. 정말 완벽한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압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시장은 이미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단서가 바로 국채금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금리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라고 예측하면서 거래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이미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은 지금 금리 올려야 합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독특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미국 시장은 경기를 살려야 하니까 금리를 내려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정반대로 금리를 올려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시장은 금리를 올리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경제가 마주한 위험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 쓴 약을 마셔야만 하는 걸까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그냥 방치하면요. 수입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폭등하고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최악의 경우 1997년에 겪었던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경제의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쓴 약을 처방할 명분을 얻게 된 셈입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틸 체력이 있다는 신호로 본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결국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상기에 당신의 생존 계획은 무엇입니까? 금융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헤쳐나갈 5단계 생존 계획을 지시합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부채 조정부터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않는 자산 재분배,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현금 확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준비까지 차근차근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3단계 현금 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이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방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좋은 자산에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공격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죠. 위기는 부를 파괴하지 않는다.
단지 준비된 사람에게로 부를 이전시킬 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 부의 이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